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즈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또 간만에 마트를 갔다가, 제법 괜찮은 캠핑용 나이프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나이프는 바로 이건데요. 아웃바운드, 여기 보시죠. 여기 아웃바운드라는 브랜드의 나이프인데, 아웃바운드라는 브랜드는 여러분 아시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예요. 제가 일전에도 아웃바운드 나이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나이프였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아웃바운드. 근데 이 나이프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이제 아웃도어 활동에서 쓰기에는 정말 적합한 그런 나이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풀플랫 그라인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핑거 조일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에도 적당한 그루브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아웃도어 활동에 쓰기에는 참 적합한 그런 나이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디테일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손가락을 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풀 플랫 그라인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나무 같은데 침투력도 좋고요. 바토닝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래서 제법 괜찮은 나이프였는데 단점이라면 조금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이게 한 6인치대 정도 되니까요. 사이즈가 조금 커서 이제 약간 무게 부담도 있고 그 들고 다니기에도 조금은 이제 부담이 있는 그런 사이즈의 이제 나이프였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게 바로 이 나이프입니다.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5인치짜리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센치로 하면 12.8cm. 여기 있는 그 블레이드 길이가 12.8cm라는 거죠. 일단 제가 나이프를 한번 꺼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웃바운드라는 그 나이프 브랜드는 여기 보이시죠? 그 토론토에 아마 본사가 있는 그런 이제 캐나다의 그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가 캠핑이라든지 뭐 백패킹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웃도어용, 특히 이제 캠핑 문화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아웃도어용 나이프도 보면 아웃도어 환경에 상당히 적합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시스는 특별하게 뭐 따로 다룰 것이 없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나일론 소재 시즈고요. 여기에 그 스냅 단추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벨트 고리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그 나이프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재질로 된 이제 보호용 소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시스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나이프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길이가 12.8cm, 즉 5인치 정도 되는 풀플랫 그라인드고요. 그러니까 풀플랫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나이프라면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나이프를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렇게 백 부분이죠. 백 부분이 조금 두꺼우면서 그라인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베벨이 이제 여기 중간 정도에서 떨어지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나이프가 아무래도 이제 백 부분이 두꺼우니까 전체적으로 튼튼한 그런 나이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그라인드 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은 두께라면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라인드가 이렇게 경사를 져서 떨어지는 거랑 중간에서부터 각이 이렇게 베벨이 떨어지는 거랑은 아무래도 그라인드가 이렇게 모이는 각이 이제 뭐 이렇게 모이느냐 이렇게 모이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두께의 같은 무게의 소재를 가지고 이제 나이프를 만든다면 이런 이제 풀플랫 그라인드가 아무래도 이제 각이 좁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각이 이렇게보다는 이제 위에서부터 각이 여기서부터 경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나이프들이 일반적인 그런 나이프보다는 이제 그 뭐죠? 그 나무를 깎거나 바토닝을 하거나 할 때 침투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그 경사가 아주 높은 경사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니까 침투력이 의외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런 핑거 조일, 그러니까 손가락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핑거 조일이 충분히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디테일한 나무 깎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리카소 부분에서 제가 나이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리카소 부분이 있고 날이 바로 붙어 있는 거랑 이렇게 리카소 부분이 핑거 조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날을 갈기가 또 편하겠죠. 이 부분이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요런 이쪽 부분에 날을 갈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날을 갈기가 훨씬 편리하게끔 이렇게 이제 핑거 조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아웃도어 활동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7인치짜리 이런 건 이제 컴뱃 나이프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컴뱃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것보다는 일반적인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한 5인치 정도가 가장 적당한 그런 길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풀탱이고요. 다음에 여기 랜야드 홀 있고, 그 랜야드 홀 부분도 이렇게 이제 개방형으로 오픈탱이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뭐 그 뭔가를 이렇게 깨야 된다든지 뭐 팩을 박아야 된다든지 할 때도 이 스케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쓸 수 있게끔 충분히 오픈을 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손잡이 재질은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게가 270g 정도. 그러니까 5인치 대 풀텍 나이프. 예, 그냥 무게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가 거의 한 290g.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틱 탱 방식이죠. 렉테일 탱이라고 이렇게 탱이 길게 들어가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사이즈도 있고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인데 그거에 반하면 그냥 적절한 무게죠. 아웃도어에서 쓸만한. 일단 강제는 42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에서.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420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20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40이 조금은 탄소 함유량이 높아서 420에 비하면 조금 더 튼튼한 그런 이제 강제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420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무르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르다라는 게 쇠가 뭐 물렁물렁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초핑을 한다든지 바토닝을 할 경우에 혹시 이제 실수로 뭐 이게 바위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닥에 있는 돌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할 경우가 되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탄소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바위나 돌 같은 데 부딪혔다고 해서 날이 찌그러지진 않거든요. 근데 420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살짝 찌그러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무 중에서도 이제 뭐 옹이가 있다든지 아주 딱딱한 옹이가 있다든지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바토닝을 강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날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가 상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살짝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나이프를 좀 쓰다 보면 요런 것 조심을 하면 뭐 특별히 그런 일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무 바토닝을 한다든지 할 때도 옹이를 피해서 바토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42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이 이제 좀 부드럽다 보니까 그 샤프닝을 하는 데는 또 큰 부담이 없어서 금방 날이 상하더라도 또 금방 다시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냥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짧은 간단한 여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고탄소강이라든지 어떤 프리미엄 강급의 나이프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강제를 어, 이제 사용한 그런 나이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이프가 이렇게 칼등이 각이 상당히 잘 살아 있어서 이런 파일 스틱을 긁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긁어봐 드릴게요. 보시죠. 이렇게 잘 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420이 조금 물러서 그 파일 스틸을 긁을 때도 조금은 이제 약간 잘 안 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어떤 그 열 처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잘 긁어지니까 그런 염려도 없고 해서 나름 제법 잘 만들어진 그런 이제 아웃도어용 나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대는 현지 가격이 한 38불대 정도였는데 뭐 저는 세일을 해서 좀 한 20불대 정도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아웃바운드 브랜드는 한 번씩 세일을 잘하는 브랜드라서 뭐 기다렸다가 그 뭐 40불대에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뭐 그럴 때 또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만에 또 제법 괜찮은 캠핑용 나이프를 발견한 것 같아서 나름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백패킹이나 캠핑을 갈 때 그래도 이 나이프를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부담도 많이 없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풀플랫 형태의 그 나이프를 좀 알아보시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풀플랫으로 유명한 게 이제 SC 같은 나이프가 상당히 유명한데 보통 150불대 이상에서 200불대 정도에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싸도 풀플랫 그라인드의 나이프가 그 7, 80불대 이상 하는 나이프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이런 풀플랫으로 된 이런 나이프는 뭐 가격 대비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거죠. 아마 이제 공정상 이 풀플랫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할로 그라인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라운드하게 들어간 그라인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라인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곡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깊게 들어간 이런 할로 그라인드 형태가 그 대량으로 나이프를 생산할 때는 그 좀 편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할로 그라인드 형태가 좀 저렴하고요. 그 이외에 이런 이제 뭐 풀플랫 그라인더라든지 아니면 뭐 컨벡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손이 좀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 그러던데, 그에 비해서 뭐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의 풀플랫 그라인드의 나이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색깔은 이거는 이제 뭐 데절트 탄색인데 뭐 블랙 컬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컬러를 고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캠핑용으로는 적절한 나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캐나다 브랜드인 아웃바운드에서 나온 캠핑용 나이프였고요. 제가 또 다음에 괜찮은 나이프 있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